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히 뼈에 좋다고 해서 칼슘도 챙겨 먹고 멸치도 드시고 우유도 꾸준히 드셨는데 이상하게도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마다 발바닥이 시큰하고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불안하고 조금만 삐끗해도 혹시 뼈에 문제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신 적 있으시죠?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도 뼈가 계속 약해지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아주 흔한 재료 두 가지만 제대로 섞어 드셔도 그동안 헛돌던 칼슘을 뼈에 붙잡아 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지팡이를 짚고 사느냐, 내 발로 당당하게 걷느냐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밤에 화장실 안 가게 돼서 살 것 같다. 이 말 한마디 들을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결국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귀한 꿀을 그저 밤에 화장실 안 가는 용도로만 딱 한 숟가락씩 아껴 드시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강력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잠 편하게 자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의 뼈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증도 아닙니다. 병원비도 아닙니다. 바로 한 번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한 번의 넘어짐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고 그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방법을 잘못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뼈에 좋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칼슘입니다. 그래서 칼슘 영양제를 챙겨 드시고 멸치도 드시고 우유도 꾸준히 드십니다. 그런데도 왜 효과를 못 느끼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슘은 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자동으로 뼈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칼슘은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혈관 속을 떠돌다가 결국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안 좋은 경우는 혈관 벽에 붙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먹은 칼슘이 오히려 다른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칼슘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칼슘을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집에 가지고 계신 그 꿀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을 단순히 달콤한 음식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꿀 안에는 우리 몸의 미네랄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칼슘이 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짐을 뼈라는 집까지 옮겨야 하는데 그냥 길에 내려놓으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꿀이 이 짐을 붙잡아서 여기가 내 자리다 하고 정확하게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붙잡아도 정작 채울 재료가 부족하면 뼈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재료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우유나 멸치를 떠올리시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칼슘 함량이 매우 높고 흡수율까지 고려했을 때
시니어 분들에게 훨씬 더 적합한 식품입니다. 그것은 바로 검은깨입니다. 검은깨는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특히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아연 같은 뼈 형성에 필요한 성분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뼈는 단순히 칼슘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꿀은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고 검은깨는 그 칼슘을 채워 넣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이 만나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섞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먹어야 우리 몸이 가장 잘 흡수하는지, 여기서 효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원리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가장 핵심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십니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방법이 틀리면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꿀, 그냥 아무 꿀이나 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꿀이냐 아니냐입니다. 요즘 시중에 판매되는 꿀 중에는 버리꽃에서 모은 천연 꿀이 아니라 설탕물을 먹여서 만든 이른바 사양 벌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꿀은 단맛은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건강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혈당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품 뒷면에 있는 탄소동이온 소비라는 항목입니다. 이 수치가 기준 이하로 나와야 천연 벌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재료가 아니면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꿀의 종류입니다. 아카시아 꿀, 밤꿀, 자파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색이 진한 꿀이 더 유리합니다. 특히 밤꿀처럼 색이 짙은 꿀일수록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재료, 검은깨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깨를 드시면 안 됩니다. 검은깨는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대로 씹어서 먹으면 영양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즉, 먹어도 대부분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루 형태로 드셔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볶은 검은깨를 절구나 믹서기로 살짝 갈아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 하나로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율은 단순합니다. 꿀 한 숟가락에 검은깨 가루 한 숟가락에서 두 숟가락 정도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핵심은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섞으면 질감이 꾸덕하게 됩니다. 너무 뻑뻑하다면 따뜻한 물을 아주 소량만 섞으셔도 좋습니다. 단, 뜨거운 물은 피하십시오. 꿀에 좋은 성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드시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냥 삼키지 마시고 입안에서 천천히 씹듯이 드십시오. 꿀과 깨가 침과 충분히 섞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소화와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미지근한 물을 반 컵에서 한 컵 정도 천천히 마셔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아있는 깨 가루까지 깔끔하게 넘어가고 몸으로 흡수되는 과정도 더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여기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 공복입니다. 아침에 드시면 밤새 굳어있던 몸이 풀리면서 영양분이 전신으로 빠르게 전달됩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 전입니다. 단 개인에 따라
밤에 화장실 문제가 있다면 저녁 시간이나 낮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 꾸준함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데 꿀 먹어도 되나요? 이 질문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꿀은 설탕보다 흡수가 천천히 되는 것은 맞지만 결국 당분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은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꿀의 양을 줄이시고 대신 견과류 가루를 함께 섞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당 흡수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입니다. 검은 깨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칼륨 제한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방법은 모두 아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해도 효과가 있을까? 이 생각 때문에 결국 시작을 안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은 아는 사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좋아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 후반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드셨을 겁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나는 이미 늦은 거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지방에 사시는 한 어르신이 상담을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연세가 이른을 넘기신 분이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바닥에 딛는 순간부터 통증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무릎은 늘 불안하고 계단은 거의 포기하셨고 집 안에서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이야기는 손주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손주가 달려와 안기려고 하는데 넘어질까봐 받아주지 못하고 밀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느꼈던 마음을 아직도 잊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골밀도가 많이 떨어졌고 조금만 넘어져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셨습니다. 칼슘 영양제, 뼈에 좋다는 음식, 각종 건강식까지 정말 성실하게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칼슘은 충분히 들어갔지만 그 칼슘이 뼈에 붙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만 권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로 뭐가 달라지겠나?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꿀과 검은 깨를 섞어서 드시고 방법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처음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하게 발바닥 통증이 덜한 것 같다. 보름이 지나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집 안에서 지팡이 없이 조금 걸었다. 한 달이 되었을 때는 직접 밖에 나가서 천천히 걸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검사를 다시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전보다 상태가 좋아졌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특별한 기적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몸은 정성을 들인 만큼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느껴지더라도 뼈는 소리 없이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아프다고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시작하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건 불안하시죠? 그런데 내 몸을 지탱하는 뼈가 약해지는 건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뼈는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비싼 것도 아닙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방법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딱 2주만 진심으로 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더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단순히 통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발로 당당하게 걷는 삶입니다. 지팡이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이는 삶입니다. 그 차이는 지금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약속 하나 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시작합니다라고 남겨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실천의 시작이 됩니다. 주변에 관절이나 뼈 건강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꼭 함께 나눠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다음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중요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